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문 중고등학교 교감 이경희입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올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수업 시간에 맞춰 아이들 깨우고 딴짓 하는지 과제는 제대로 하는지 챙기시느라 익숙하지 않은 수업 매체 사용에 힘드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시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시는 분은 시기가 이래서 더욱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중학교의 교육과정과 자유학년제에 대해 이해하시고 나면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가 중학교에 배정이 되면 해당 학교에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겁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중학교 수업 이렇게 달라져요에서 초등학교와 달라진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실제적 사례는 다른 선생님께서 이어서 강의하실 겁니다. 세 번째, 학부모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중학교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교육과정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 조직한 계획으로 학교의 모든 활동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재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우선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에 맞추어 학교는 그 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편성의 기본 내용은 학교마다 똑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성으로 제시했는데 한번 맞추어 볼까요? 네,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은 창의융합형 인간입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라는 인간상이죠. 그리고 수업은 참여형 수업, 활동 중심 수업입니다. 그리고 강조되고 있는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 안전 교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진로와 꿈기 탐색입니다. 이것은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디자인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은 예전의 학생들이 안다에서 할 수 있다로 교육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 할 수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역량입니다. 아마 역량 중심 수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과거 중학생이었기에 아시겠지만 중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과목 구성일 겁니다.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들이 교실로 오거나 교과 교실제를 한 학교에서는 해당 교실로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다르지요. 과목도 초등학교보다는 많아져서 중1들은 과목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매 시간 준비하고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점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수 기준을 보면 3년 동안 배워야 하는 교과 시수는 3060시간이며 교과별 이수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과목을 보면 3년 동안 44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한 학기를 17주로 본다면 보통 주당 4시간에서 5시간 국어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주 단위로 나누어 보면 주당 3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을 언제 배우느냐는 학교에서 정하면 됩니다. 교과도 20% 증감은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국어 시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을 수도 있고 수학 시수가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도 3년 동안 306시간을 해야 합니다. 주당 3시간 정도가 됩니다. 창체는 교과 외의 다양한 활동을 뜻합니다. 창체는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흔히 이걸 자동봉진 이렇게도 부르죠.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봉사활동은 시수가 점수화되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내신 성적에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자율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시상을 받거나 우수자가 되면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내신 성적의 비교과 영역 점수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교과뿐만 아니라 창체활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잠시 대한이의 중학교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교과 창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간표가 주당 6교시에서 7교시까지 운영됩니다. 6교시가 하는 날도 있고 7교시까지 하는 날도 있는 거죠.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 활동이 블록 수업, 2시간 연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 클럽 활동이 주당 1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 선택해서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 모습을 잠시 보면 학교마다 있는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하고 과정 중심 평가가 있기에 다양한 활동 수업을 하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한 창체 수업,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의 경우는 2시간을 연강한 블록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까요? 처음 한 학기만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로 출발하였는데 2013학년도에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학년도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전면 운영하였고 한 학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1년을 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거의 자유학년제가 정착되었죠. 2021학년도 내년에는 그래서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 중학교에서 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학년제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의미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 2학기를 2학기가 되죠.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참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를 모두 설명하자면 전반적인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미래 교육까지 설명하기에 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영국의 갭이어 등을 보고
벤치마킹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력은 높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고 행복지수가 낮아 학생 자살률이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졌고, 내적 동기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자는 취지로 한 학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유학기제 교육과정과 평가를 볼까요?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 2학기, 즉 두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지요. 내용은 초기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와 창체 외에 자유학기 활동이 추가됩니다. 자유학기 활동은 1, 2학기에 나누어 총 1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자유학기 활동의 구성은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1학기에는 6시간, 2학기에는 7시간 하는 학교도 있고, 1학기나 2학기 중 한 학기에 많이 집중하여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4가지 활동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핵심은 주제 선택 활동입니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교내 교사나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되고 학생들은 선택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예산이나 지역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이 하게 됨을 보시게 될 거고, 그 외의 활동들도 모두 각자의 희망에 의해 선택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이나 평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해보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교마다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의 특성에 맞게 개설되어 있어서 학년 초의 학생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일주일에 33시간 교과 창체로 이루어져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유학교 활동까지 하면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중학교의 1학년 2학기 편성표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5시간 하기 위해 교과와 창체에서 시수를 감축합니다. 이 학교의 경우는 사회가 본래 3시간이었는데 1시간을 감축하여 2시간으로 운영하고, 감축된 1시간은 주제 선택 시간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축했다고 하여 배워야 하는 내용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핵심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전체가 같이 하는 지필평가가 없으므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활동 중심의 수업을 계획해서 하시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하여 관찰한 후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록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저는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다른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각 학교마다 그 학교의 특색에 맞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댄스를 배우고 선택적 체육 활동을 하고 코딩 수업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모두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올 1학년 학생들은 특히 많은 활동이 위축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답니다. 다른 학교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악기도 배우고 과학 수업 시간도 실험 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에코백을 만들고 외부 강사와 연계한 마이크로비트 레이싱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바리스타나
제빵 수업, 우드스피크 만들기 등 메이커 교육도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 때는 학년 단위로 주제를 정해 융합형 수업을 많이 하는데, 본교는 2학기에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메이커 활동이라는 주제로 영어과에서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국어과에서는 아파 편지 쓰기, 과학과에서는 멜로디 카드를 만들고 텃밭 동아리들이 활동해서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해서 수업 결과물과 함께 인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드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수업이 자유학기였기에 가능했던 과정입니다. 평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총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석차나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시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1학년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긴 인생, 계속 배워야 하는 평생교육 시기에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이렇게 꿈길을 찾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업은 자기주도, 협력학습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선생님들이 관찰하여 서술형으로 생활기록부에 남깁니다. 당연히 1학년의 교과는 고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영역의 점수는 내신에 반영됩니다. 교과에서 모든 과목과 학생에 대해 간략하게 문장으로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보시면 성취도에는 P라고만 표시되어 있죠. 국어 과목에서 자유학기를 하지 않는 학기와 자유학기가 실시되는 학기의 기록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유학기 활동은 모든 학생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탐색입니다. 주제 선택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한 학기에 2개, 1년에 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시간과 활동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을 기록해야 하기에 선생님들은 보다 면밀하게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아지는 면도 있으며 성적 격차가 나오지 않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도 좋아짐을 저는 직접 운영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적 통지표가 아닌 학교 생활 통지표가 발송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잠시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때는 자유학기 활동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친구 따라서 하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해보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희망을 모두 맞추어 프로그램이 개설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선택되지 않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광고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심은 가지시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결국은 길게 보면 자기 주도력이 있는 애가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냥 놀기만 하는 자유학년이 되지 않도록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은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하는 친구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는 자녀와 학교 생활에 대해 많이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점 받았니? 몇 등이니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고
뭘 배웠는지, 꿈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주십시오. 긴 인생, 1년 동안의 자유학년제로 진로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고민 없이 무조건 경쟁에 내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기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학교나 자유학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보이면 자녀가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어 학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한 경쟁에 휘말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잠시 쉬어가며 숨을 쉴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행복한 자유학년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며 힘든 시기 모두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예비 중1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중학교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여자중학교 교사 김성입니다. 가정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어느덧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이 대견한 마음으로 벅차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청춘이라는 인생의 문턱에 서 있어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그 청춘의 첫걸음이 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생활, 특히 학업에 있어 자유학기의 교과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어과 수업의 실제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학기 교과 수업의 실제에 관한 영어과 사례는 수업, 평가, 연계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사의 내 수업 브랜드와 이에 따른 수업의 실제 사례, 평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까지 안내하고 수업과 연계된 학교 생활들도 짧게 소개하여 자녀가 수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학교 생활을 통해 함께 엮어가며 경험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수업입니다. Hello, welcome to 지지배배 class.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영어 수업은 지지배배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좋은 아이디어를 협동학습과 토의 토론으로 함께 나누어 더 멋진 결과로 배가 되게 하는 다 같이 성장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이 수업은 10대 학생들에게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디지털 미디어들이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미디어 교육도 교과 수업 속에서 통합적이고 경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영어 교과서의 단원별 주제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맞는 진로, 인성, 교과를 융합한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수업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지배배 프로젝트 수업의 시작은 사전 영상인데요. 한 단원의 마지막 차시에 단원의 학습 목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정리하고 연관이 있는 타교과나 범교과의 내용을 함께 융합한 실생활 문제를 사전 영상을 통해 미리 제공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사전 영상의 학습을 모든 친구들과 하부루타로 나누어 확인하고 오늘 프로젝트에서 자신만의 탐구 방향을 설정하는 성장일지를 작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전면의 칠판에서 함께 정리하는 클나무 키우기 활동으로 성장의 모습을 시각화하며 학급이 함께 학습을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의 전개에서 학생들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의 기후지역에 따른 전형적인 날씨를 영어 일기예보문으로 작성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사회 수업과 영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융합해야 하고, 이때 날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안전 문제들을 생각하여 당부하는 표현들까지 실제 일기예보문처럼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위두랑으로 비주얼 싱킹을 전개하기도 하고, 토의 토론이나 기획서를 제작하기도 하며 갤러리 워크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결과물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지배배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미디어 콘텐츠로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영어 일기예보문을 실제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서 기상캐스터처럼 전달하는 영상 제작하기, 롤모델 인물을 인터뷰하여 영어 기사문을 작성하고 인터뷰 영상과 함께 증강현실 신문으로 만들기,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자율 동아리를 구상하여 그 일정과 활동에 관해 영어로 홍보하는 스톱모션 광고 창작하기 등 제작한 콘텐츠들은 위두랑에 탑재하여 함께 공유하고 평가합니다. 수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수업 첫 단계에서 작성했던 성장일지를 마무리하는데요. 탐구 목표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 활동과 관련된 직업의 매력과 사회적 가치까지 발견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다른 동료들과 모둠의 활동까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내용들을 클나무에 덧붙여 학급이 함께 풍성하게 완성된 큰 나무로 키워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평가입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평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학생 참여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에 관해 관찰한 내용을 문장으로 서술합니다. 지지배배 수업에서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작성한 성장일지를 통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모둠 내 동료평가지, 모둠 간 작품평가, 위두랑의 댓글 등으로 동료평가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평가를 참조하고 학기 초 세워둔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교사는 학생 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보조기록부나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의 관찰 내용 관리라는 메뉴에 누가 기록합니다. 학생들의 누가 기록된 관찰 내용들은 다시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연계가 되어 평가 결과로 기재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학부모님들께 성적 통지표가 발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과 연계된 학교 활동들입니다. 영어 교과 시간의 지지배배 프로젝트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 미디어 생산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라면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 지지배배 랜드는 미디어 비평에 초점을 둔 활동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디어 콘텐츠로 생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창작한 미디어의 주제를 잘 읽어내는 것도 미디어로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활동은 교과서를 벗어나 영어 애니메이션들을 제재로 단순히 스크린 영어 학습을 넘어 작품에 담긴 주제와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기타 수업 내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위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또래 멘토링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 관리를 하며 복습을 하고 심화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학생 교사제를 통해 사전 영상을 제작하여 친구들의 학습을 돕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수업과 연계된 교내 영어과 행사, 읽기 연극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모든 학교 활동은 봉사활동 시간 등으로 인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놓치지 않고 기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학기 영어과 교과 수업의 실제에 관해 수업, 평가, 그리고 기타 연계된 학교 활동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중학교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는 다가오는 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중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중앙중학교 교사 김문선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 수학 수업과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학 수업 두 가지에 대해 활동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수학 수업은 다음의 5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첫째는 개념에 대한 쉬운 접근으로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재미있는 활동 수업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듬 학습을 통한 협력과 토론으로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고 배려와 존중,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교과 간 융합 수업으로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사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진로와 연계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도록 했습니다. 다섯째는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로 학생들의 개별 활동 내용과 성장을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1학년 수학은 다음의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 문자와 식, 좌표 평면과 그래프, 도형, 통계입니다. 수와 연산 단원에서는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과 사칙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 연산을 익히기 위해 조별로 카드를 활용한 수업, 골든벨 형식의 연산 연습,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이용한 수학 시계 만들기나 모든별 릴레이 퀴즈를 통한 연산 익히기 등 다양한 활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자와식 단원에서는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해를 찾아 도미노를 완성하거나 타지아 활동을 통해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게임 형식의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국어 과목과 연계해서 자신의 묘비명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고자 좌표를 활용한 오목두기, 모두먼끼리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 이어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도형 단원에서는 미술, 국어 교과와의 융합 수업으로 점이 모여 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점묘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봤습니다. 자신의 특징이나 장점을 시로 표현해보는 활동도 하였는데,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점, 선, 면만을 이용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통계 단원은 모듬 활동으로만 구성되어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주제를 모듬별로 토론을 통해 정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설문 내용을 스스로 정한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단원은 많은 공학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지녀야 할 여러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적합한 단원이라 생각되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통계 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학생 개별 기록으로 남게 되어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주제선택 수업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새롭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수학 활동을 체험하고 실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이는 학생들의 수학 과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스스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소의 개념을 배운 후에는
서로 소인 숫자들을 연결하여 스트링 아트를 완성해 보고 드림캐쳐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마방진 수학 퍼즐을 푼 뒤에는 마방진의 원리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쓸 수 있는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채소 공배수를 배운 후에는 그 원리를 이용한 스피로그래프에 대해 배우고 직접 그려보며 열쇠고리를 만들고 3D 펜을 이용한 입체 스피로그래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4D 프레임 교구를 활용하여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입체를 구상하고 머릿속으로 구상한 것을 교구를 통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내각의 합과 합동을 배운 후에는 이를 이용해 테셀레이션을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종이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나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미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용하여 미로를 통과하거나 퍼즐을 이용해 램프를 만들고 보드게임을 통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을 단지 어렵고 힘든 과목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수학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 이해와 자유학기의 수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1학년도 부산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자유학기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6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 맛보기 워크북을 배부하여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난 후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책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책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두 가지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교의 수업과 활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학교 생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업과 교과목, 공부하는 법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중학교 생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아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북에는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 이번 방학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꿈과 가치를 찾아가는 2021학년도 부산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8조의 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부산의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합니다. 즉 1학기와 2학기 모두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자유학기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특색 있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관리 역량 강화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삶과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나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기본 생활 습관의 형성, 건강관리, 기초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사회적 경제 이해를 위한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유경제나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지역 화폐 등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실생활과 연계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배부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에서 경험한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중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2회 워크북을 배부하여 고교 진로 디자인 학기와 고교학점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진학 이후에는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자기를 알아가기 위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을 응원합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